계측 장비를 생산하는 H사.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에 H사의 김 사장은 기존의 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사업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투자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데요. 투자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은 높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커피 전문점들 중 유독 스타벅스를 찾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이라서가 아니라 커피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파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성공적인 컨셉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만들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를 창립한 하워드 슐츠는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한 커피 전문점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커피 전문점을 미국에 낸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죠.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이탈리아 전통 커피 전문점을 오픈했습니다. 바리스타에게는 나비 넥타이를 매게 하고 스피커로는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오게 했죠. 그런데 생각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워드 슐츠는 전면적인 사업 전환과 같은 모험을 택하진 않았는데요. 대신 작은 실험들을 계속해서 이 사업 아이템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갔죠. 여기서 작은 실험이란 예를 들어 기존의 라떼 종류 커피에 불평하는 한 고객을 보고 그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의외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보고 캐러멜 마키아토와 같은 이국적인 맛의 커피를 추가하기도 했죠. 이렇게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그는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수많은 작은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성공들을 토대로 스타벅스는 자신들 특유의 스타벅스 경험을 만들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이에 열광하게 되었죠. 이처럼 큰 성공을 부르는 작은 실험들을 일컬어 베스트셀러 작가인 피터 심슨은 작은 도박, 리틀벳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리틀벳 방법론이란 불확실한 신규 사업의 대규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먼저 작은 실험들을 진행해보고 이때 쌓은 경험들을 모아 신규 사업을 성공시키는 전략을 말합니다. 애니메이션 제작사 픽사도 리틀벳의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원래 픽사는 이미지 드로잉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D와 같은 특수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당시 영업 담당자였던 에드 캔멀은 판매가 저조한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작은 실험들을 시도했죠. 그중 하나가 직접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게 만든 첫 작품이 광고 애니메이션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첫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전구가 박힌 스탠드였는데 현재까지도 픽사를 대표하는 로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관계자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매출은 좀처럼 오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픽사는 조금 더 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고 이게 작품성을 인정받아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수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에드 캔멀은 당시 CEO인 스티브 잡스에게 건의하여 본격적으로 장편 애니메이션 개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진된 첫 프로젝트가 바로 토이스토리였습니다. 토이스토리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며 쌓은 성공의 노하우를 적용한 최초의 장편 3D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기존의 디즈니의 2D 애니메이션의 실증을 느꼈던 관객들은 픽사의 3D 애니메이션에 열광했죠. 그리고 픽사는 소프트웨어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토이스토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기술을 축적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픽사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작은 실험을 하는 것을 아예 시스템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즉, 장편 애니메이션 한 편을 제작하기 전에 10여 개의 단편 작품을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앞서 시나리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이 사례는 HP가 겪었던 실제 사례인데요. HP는 원래 계측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어렵게 변하자 이들은 계측 장비를 제조하는 기술을 이용해 신규 사업거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작은 실험들을 반복하면서 HP는 자신들의 역량이 정확성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계산기 시장에 진출했죠. 당시 이들의 첫 번째 전자계산기인 HP35를 시장에 내놓을 때만 해도 공학용 전자계산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HP의 계산기는 정확하고 호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로 작았죠.
그러나 당시 전문가들은 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이건 안 팔릴 제품이라고 단정지었는데요. 그래서 HP는 무모한 모험은 접어두고 시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딱 1000대만 제작해 출시했죠. 그런데 걱정과는 달리 고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는데요. HP는 5개월도 지나지 않아 하루에 1000대를 판매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제품 물량을 간신히 맞출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HP의 리틀벳 전략은 이게 끝이 아닌데요. 계산기 시장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시점에 서버 컴퓨터 시장으로 진출하였고 이때도 먼저 무수히 많은 작은 실험을 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쌓은 작은 성공의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혹시 당신도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신규 사업 진출을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리틀벳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험들을 통해 발견한 노하우들이 모여 당신의 회사에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